예, 서울 관악을의 정태호입니다. 우리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손실보상제도를 법안 개정을 하면서 제가 산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 쭉 참여를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 개정하고 공포된 이후 부분은 손실보상제도를 적용하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부칙 조항에 뭘 넣냐면은 그 손실보상제도를 소급하지 않는 대신에 피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취지를 살려서 충분히 지원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번 추경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피해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 제출하고 나서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할 만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희들의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쭉 그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거는 정부가 손실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피해 지원에 충분히 지원하고 손실 보상에 대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한다 의지가 있다라는 걸 저는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예, 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고요. 그 소위할 때, 심의할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국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은 저희 그 산자위에서도 좀 정액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정액을 해서 아마 우리 예결위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100만 원에서 이제 전체 이 지원 그 대상을 24개 유형으로 분류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1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피해에 대한 느낌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개별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피해의 규모가 상이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900만 원 받고 누구는 100만 원 받고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예를 들어서 저 하단에 있는 100만 원을 받은 분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75.7% 정도 되더라고요. 200만 원 이하가 25.3% 정도 되고, 그다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8천만 원 미만이 46.3%고 8천만 원에서 2억이 29.2%, 약 75%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하단 쪽에 대부분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900만 원을 받는 분들은 소수의 분들이 받고 아주 극소수죠. 대부분이 이제 밑에 쪽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숫자도 훨씬 많고 피해에 대한 강도는 비슷하게 느낄 텐데 뭔가 이렇게 정부로부터 충분하게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액을 또 올리는 그런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추경에 담아온 거는 사실 작년도에도 아시다시피 한 4-5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해드린 거에 플러스 알파로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한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난번에는 그래서 유형이 7개 유형이었습니다. 워낙 앞으로 이제 손실보상은 진짜 개인 맞춤형으로 피해액에 상응하는 그 보상 소요가 만들어질 텐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파악이 안 돼서 7개 유형을 했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한 유형별로 세분화하려고 24개 유형으로 만든 건데요. 뭐 더 24개 말고 더 자세하게 유형을 자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24개 유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수준에 대해서는 산중위에서 결정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게 있지만은 저희도 여러 가지 다른
사업하고 또 재원하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계속 소위해서 저희가 좀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 손실 보상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을 때 피해 지원을 충분히 한다라는 그 취지가 반드시 좀 살려질 수 있도록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추경에 보면 저신용 소상공인 이용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2천억 추경안에 2천억을 이제 정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연 이제 1.5%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소상공인들은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집합 금지나 또 제한을 받은 상황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더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여하튼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 이제 대출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 기대출 받은 것들이 있는데 기대출 받은 것들은 지금 9월달에까지 만기 연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새로운 이제 대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한 831조 가까이 되고 238만 명이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1인당 대개 한 3억 4천억 정도, 3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출 평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빚만 늘어나게 되는데 이 대출을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한 90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90% 정도가 무이자 대출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연 1.5% 이것도 이제 낮춰준 건데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무이자 대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뭐 작년에도 무이자 대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무이자 대출 작년에도 1.5% 초저금리 대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가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또 받아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 제 생각에는 무이자 대출은 조금 더 필요 없는 자금까지도 이자 대출 이자가 없는데 뭐 누가 안 쓰겠습니까? 일단 대출해 놓고 보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뭐 1.5%의 초저금리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추경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5%에서 2% 정도 수준의 한 6조 정도의 자금 대출을 반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수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뭐 모랄 해저드 얘기도 이제 뭐 제가 예상되는 이제 답변이신데 실제로 이게 이제 집합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분들로 제한하면은 저는 그런 걱정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 사업 자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2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2년 동안에 그 원금을 갚으면은 그 이제 규칙이 있더라고요. 일정 비율을 이제 갚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을 탕감하는 그런 제도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39조 정도까지 그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 상당히 이제 그 인기가 있는 제도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회복지원 대출 제도로 해가지고 연매출 25% 범위 내에서 300에서 한 7,5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는데 첫 1년 정도는 이제 무이자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런 무이자 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재정 당국이 좀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인데 하여튼 뭐 이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나중에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에 가져온 아까 6조 중에서는 1조 2천억은 집합 금지 제한 업종 그리고 경영 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주는 건데요. 대출 최초 6개월간은 일단 원리금 상환은 유예해서 처음 6개월은 이자 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과 같이 방역 4단계가 계속 장기간으로 된다든가 하면은 정말 타격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까지 포함해서 달리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 시각은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빚으로도 더 견디기 어려운 국면들이 저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분들 특히 이제 행정명령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정부가 너 영업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가 이자라도 갚아줘야 되는 게 정부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총리님께 한번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이게 그 대통령께서 어제 한국판 뉴딜 1주년 기념하셔가지고 한국판 뉴딜을 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3축으로 재구성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1로 이제 균형 발전 뉴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휴먼 뉴딜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포함됐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뉴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휴먼 뉴딜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특히 이제 대통령 말씀 중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강조하신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뭐 잘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신기술 분야, 신산업 분야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인력난이고 청년은 이제 취업난 이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뭐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어떤 통계에서는 지금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15만 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라는 데서 한 걸 보면 핵심 기술 분야에 35만 명 정도가 향후 5년 동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규 대학 과정에서는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인력 공급할 수 있는 게 약 11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뭔가 그야말로 휴먼 뉴딜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을 보니까는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이제 대개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478억 정도 추경을 해서 약 4천 명 정도 더 추가하는 이런 정도의 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해요. 뭔가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제가 정부가 그 안 되는 이유에 그냥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좀 과감하게 민간도 활용하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훌륭기관도 활용하고 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총리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결국은 다음 세대가 자신의 시대를 준비하게 해주는 것 그걸 우리 임무라고 보고 그 중에서 아까 결국은 뭐 다음 문명의 기초가 디지털이 될 거고요. 거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제도나 이런 데서 제대로 그 사람들을 위한 준비를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30몇만 개 정도는 그런 요원이 필요한데 훈련받은 분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을 해서 그 시장에 죄송합니다. 그 산업계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약 11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갭을 뭘 가지고 메울 거냐? 뭐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예,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민간 이 전문가들을 만나 보면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만 교육을 하면은 중급 수준의 정도의 역할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대학 정규 과정을 통해서 이 현재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 직업 훈련 프로그램 특히 이제 민간에서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우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내보낼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정부가 그런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또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는 의지 이런 뭔가 이게 기획 디자인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교육부, 고용노동부 모두 함께 이 문제를 그 나름대로 현실에 맞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